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어제 P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측치가 7.2%였는데 실제로는 0.2% 높은 7.4%가 나오며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지만 저번 달 8.1%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만 시장 움직임은 아무래도 다음 주 CPI 발표와 FOMC라는 거대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기에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급락한 섹터 없이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에 대한 소폭 하락이 이뤄진 하루였어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피크아웃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PPI만 보셔도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긴 했지만 명백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관건은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연준의 기조, 그리고 금리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CPI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CPI 발표할 때마다 엄청난 변동성을 동반했잖아요. 심지어 저번 달에는 나스닥이 하루 만에 7% 급등이 나왔습니다. 연준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고 연준의 통화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단기 투자자 할 것 없이 무조건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CPI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다음 주 화요일 CPI 발표 이후에 FOMC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예측치부터 볼게요. 이번 달 CPI 예측치는 7.3%고요. 코어 CPI 예측치는 6.1%입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저번 달 7.7%와 6.3%에 비해 더 낮은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하락 사이클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락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클리블랜드 연은의 이번 CPI 예측치는 헤드라인은 7.5%, 근원은 6.3%로 0.2%씩 높게 예측하면서 하락폭이 좀 약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CPI는 실제로 하락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퍼센트가 나올지 이런 수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려워요. 저번 달 예측치가 8%였고 실제로 7.7%가 나오면서 서프라이즈가 됐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전문 기관들도 예측치가 다 다릅니다. 이번 CPI만큼은 정말 예측이 쉽지 않고 결국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데이터나 지표들로 미루어 봤을 때 과연 이번 CPI가 저번처럼 서프라이즈가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있습니다. CPI 흐름을 조금이라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 대표적으로 중고차나 에너지, 그리고 뉴욕 연준 공급망 개선 지수들로 보면 추세적으로 둔화는 이어가고 있지만 전월 대비해서 봤을 때 서프라이즈가 나올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저번 달은 PPI와 CPI가 모두 좋았었는데 어제 발표한 이번 PPI는 예측치를 상회한 것도 조금 걸리고요. 그리고 코어 CPI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렌트 카테고리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측정 방식이 조금 달라서 즉각적으로 반영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 렌트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렌트 리스팅 가격이 약 한 달 동안 1% 하락하면서 2017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8월 이후로 총 2.2% 하락했고 이는 역사상 가장 큰 3개월의 하락폭입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 증가율을 살펴보면 2021년 팬데믹 시절 17.6%였지만 현재는 약 4.7%로 연간 평균에 근접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실률도 2021년 4.1%에서 현재 5.7%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의 공실률은 5.1%에서 5.3%로 총 0.2%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0.4% 증가하면서 이번 달에는 5.7%에 도달했다는 점 눈여겨볼 만합니다. 임대료 증감을 지도로 봐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렌트 비용의 하락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CPI에서 렌트 카테고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준이 렌트 비용을 측정하는 방식이 시장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OER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쉽게 말해서 집주인들에게 받고 싶은 월세를 써내도록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집주인들은 당연히 월세를 높게 받고 싶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형성된 렌트 비용보다 더 높은 비용을 써서 제출하겠죠. 이러한 방법 때문에 연준의 렌트 데이터는 시장보다 한참 후행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렌트 비용의 유의미한 하락 소식은 사실 8월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CPI의 렌트 데이터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어 CPI의 둔화 속도가 헤드라인보다 더 점진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번 CPI 결과가 수치상으로 큰 하락이 나와서 서프라이즈가 될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거고 결국은 대응입니다. 모르고 대응하는 것과 알고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대응하시면 내년 출발점이 달라질 거예요. 이번 CPI를 통해서 물가의 급격한 하락이 가시화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연말, 그 다음에 연초 주식시장의 흐름 또한 가늠해 볼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데이터니까 집중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대응 관점 간략하게 볼게요. 제가 S&P 500 기준으로 단기 상승 추세 이탈했기 때문에 CPI 발표 전까지는 하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CPI 발표 후에 결정이 날 거예요.
CPI 결과에 따라 바로 그 후에 있을 FOMC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기 때문에 CPI에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결과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고,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결정된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 발표 전까지 최대한 현금화에 집중을 하시고 방향성 보고 포지셔닝 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 발표 이후의 기술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매우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니까 집중하셔야 되고, 증시 대응 전략과 FOMC 프리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커뮤니티와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